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해 마을 전체가 격리에 들어갔던 정읍 양지마을이 2주 만에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안도감과 반가운 마음을 나타냈는데요.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지마을 주민들이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집단 격리 기간 잘 참고 견뎌냈다는 격려를 건네고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오랜만에 활짝 웃습니다. 오늘은 화장이라 있네. 지난 6일 이 마을에서만 확진자 12명이 발생하면서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주민 26세대 44명은 꼼짝없이 집에서만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자가 격리 중인 주민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마을에 내려진 이동 제한 조치는 해제됐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성으로 마을이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진짜 뭐라고 더 이상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격리 해제 이후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시는 주민 44명에게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기초건강검진과 함께 우울 척도 검사 등 정신건강도 함께 챙겼습니다. 정읍시를 믿고 협조해 주신 양지마을 주민,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가 격리 중인 마을 주민 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체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조치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부안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민선 7기 권익현 후의 인구 늘리기 시책에 우려를 드러내는 한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부안 군수는 어떤 견해나 대책을 내놨을까요? 정명기 기자가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본회의장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군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17만 명이 넘었던 부안군 인구는 지난 9월 기준 5만 2천여 명으로 무려 70%나 줄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추세대로 급감하다 보면은 우리 군 인구는 10년 후인 2030년 기준 최저 3만 9,200여 명에서 최고 4만 3,200여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소만 옮겨놓는 허벌뿐인 인구 늘리기 정책은 부안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우려에 권익현 부안군수도 공감을 표합니다. 그렇다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그의 진단은 어떨까? 자연 감소와 청년들의 일자리 및 교육 문제로 인한 타지역 전출이 주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방안이 인구 문제 해결의 중요 요인이라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최경 항우의 주관으로 서울에서 1년에 한 차례 부안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울시청 광장에서 부안인의 날 행사 개최는 최경 항우이와 협의를 거쳐 부안 인민으로서 애양심과 자긍심이 고취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한 부안군이 차별화된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코로나19 여파로 축제가 취소된 임실 치즈 테마파크 일대에 국화꽃이 만개했습니다. 축제는 취소됐지만 농민들이 재배한 국화 군락지가 공개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임실 치즈 테마파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축제가 취소된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국화가 활짝 피어
동화 속 장면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온 나들이객들은 형형색색의 가을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담습니다. 오늘 월요일날 쉰다고 해가지고 사람 없을 것 같아서 찾아왔고요. 애들이랑 이제 와이프랑 같이 꽃 구경 한번 하려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일단 뭐 꽃이 너무 많아서 이뻐서 좋고요. 와이프가 지금 임신 중인데 그래도 좋은 거 보여줘서 겸사겸사 좋은 것 같습니다. 임실군은 축제를 취소했지만 농가들이 정성 들여 갖고 온 국화를 폐기하지 않고 전시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인 4개의 출입구에 임시 검역소를 설치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방명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감염병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임실 치즈 축제는 취소가 됐지만 축제 준비를 위해서 이른 봄부터 농가에서 애써 가꾼 국화를 버릴 수가 없어서 이곳 치즈 테마파크에 전시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은데 이 국화들이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4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국내 유일의 치즈 축제장.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는 취소됐지만 농민들이 봄부터 흘린 땀방울로 만들어진 가을꽃들이 관람객들의 답답했던 마음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국화꽃이 만개하면서 마스크가 주는 답답함도 잠시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의무 사용 등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한빛 원전에서 불과 5km 떨어져 있는 고창군에선 그동안 환경안전감시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5년 만에 감시센터가 설치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빛 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 분소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사능 감시기구로 전남 영광에선 20년 전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예방을 해야 하는 방사선 긴급 보호조치 계획구역 30km 반경에 고창 지역이 포함된 지난 2015년부터 고창군은 감시기구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감시센터에는 방사선 가운데 높은 투과력을 갖고 있는 감마선을 검출할 수 있는 분석기가 설치됐습니다. 고창 지역 54군데를 대상으로 바닷물과 토양 등 7종류의 시료를 채취해 계측합니다. 전북 지역에 최초로 설치된 감시기구는 고창 지역 환경 방사선 감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그 발전소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안전한지, 또 주변의 환경 방사능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분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어떤 불안감 해소 차원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한빛 원전 안전과 관련해 고창과 부안 등 원전 인근 지자체가 받는 처우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원전 가동 피해 보상 성격의 지역 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소재 시도에만 배분되는 상황. 원전이 위치한 영광군은 연간 지방세 410억 원을 받는 반면 고창군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사고 예방 명목으로 예산 1억 원가량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원전 시설에서 방사능 누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고창군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조사에 참여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권한 설정을 위한 협의와 방제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법안 통과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중앙부처라든지 정부 기관에 이제 건의를 한다든지 국회를 통해서 그걸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방영을 해주실 때, 그랬을 때는 이런 사고라든지 고장에 대한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 감시 시설 설치로 원전 안전망 구축 첫걸음을 뗀 가운데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한 지역과 정치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 시상이나 평가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민선 7기 시작부터 실용적이고 실속 있는 행정을 강조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올해 부안군의 경우 좀 달라진 평가가 나왔을까요? 정명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민선 7기 반환점을 둔 부안군. 권익경 군수는 취임 때부터 형식적인 거칠애가 아닌 실용적이고 실속 있는 행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군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거칠의 행정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이 거칠의 행정 우선적으로 없애고 근데 제가 자율 행정을 하려고 했더니 국가에서도 적극 행정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치니까 자발 행정이 돼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행정 역량이 종합적으로 뛰어난 기초자치단체와 우수 사례를 뽑았습니다. 올해로 10년째 열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부안군은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상을 비롯해 여러 부처 장관 표창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전국 지자체의 뛰어난 정책을 소개한 사례집엔 부안군은 올해도 없습니다. 7개군, 10개분 나눴었는데요. 각 자치구청에 대해서 좀 발굴하고 난 다음에 서로 벤치마크 할 수 있게 좀 공유를 해주고요. 다산 정약용의 목민 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상을 주는 다산 목민 대상. 이 상 역시 지난 12년 동안 군산시와 완주군, 고창군만 이름을 올렸을 뿐 부안군은 단 한 번도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12일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적극 행정을 주문한 권익현 부안군수. 물론 평가 결과나 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행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리 지역 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진철 기자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민원 관련 키워드는 코로나였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이후 정읍에서만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12명은 양지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시는 양진마을에 이동 제한 명령이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직원이 마을의 출입구를 전부 좀 차단하고 꼭 필요시에는 우리 직원이 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자 정읍 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정읍은 저희가 이제 생활권에 가까워서 자주 나가서 모임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확진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조심스럽죠. 동일 집단 격리된 양지마을 주민 44명을 향한 응원과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양지마을 엄마 아버지들 힘내세요. 꼭 이 코로나는 이겨야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비행장입니다. 최근 전주시가 예비군 훈련장인 전주대대를 전주 도동동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지자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은 김승숙 전주시장을 만나 전주대대 이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정 부지 근처에 거주하는 김제 익산 지역민들은 이미 항공대대가 옮겨오면서 막대한 소음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항공대대 이전으로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지역민들은 군시설 추가 이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대대에서 운용 중인 군용기 노선을 전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주시는 지난 2018년 12월 국방부와 이전 합의 각서까지 체결한 상황. 전주시는 소음 문제에 대해선 주민 고통을 덜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주대대 이전을 놓고 벌어질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까지 나서서 곡창지대에 전주대대를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주시가 전주대대 이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입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전북 지역 선거사범 50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14명으로 국회의원 당선인 7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선인 가운데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이원택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이상직 의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제시의회 파행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낸 온주현 의장의 사직서가 공식 처리됐습니다.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온 의장 사직에 따른 결혼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 백구와 용지, 금구 검삼동에 해당하는 나 선거구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치러질 계획입니다. 또 온 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올해 층간 분쟁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화 상담 건수는 2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 1만 7천여 건에 비해 34% 증가했습니다. 현장 진단 접수 건수도 올해 7,400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6% 늘어났습니다. 윤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진단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편과 친척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1살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선박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14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5억 원 상당을 투자했던 A씨의 친척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읍시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재난지원금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60일 이상 근무한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134명입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수 종사자는 업체에, 퇴사자와 폐업업체 종사자는 시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순창군이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5년간 최대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은 최근 농촌협약 시범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 5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최대 500억 원을 투입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은 2021년부터 20년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 계획과 5개년 중기 계획인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으로 나누어 수립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